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의 내용이 방금 전에 판서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몇 가지 좀 짚어야 될 것들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로마자 1번에서 정보공개법 적용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기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하는 특례법 먼저 적용시키시라고 했고요. 그래서 A 고등학교는 교육기관이니까 동법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교육기관 정보공개법하고 정보공개법 제4조 근거로 해서 거기 보시게 되면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4조하고 정보공개법 4조에 있는 내용을 하나로 모은 겁니다. 어쨌든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르게 되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정보공개법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정보공개법 4조에 따르게 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정보공개하는 일반법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보충적 적용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공개 결정이라는 거 행정처분성 정보공개 청구권을 실현을 시키게 되는데 이 정보공개 청구권이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다.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그 처분성 인정시키고 옆에 이제 정보공개법 11조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정보공개 청구권은 정보공개법 제5조입니다. 그 다음 정보공개 청구라는 4인의 공법행위는 정보공개법 제10조입니다. 그 다음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 정보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 11조입니다. 정보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11조에 직접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기속행위 재량이익에 대한 문제, 한쪽 방향으로 몰아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게 되면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3조와 9조 1항 본문에 근거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9조 1항 단서에 따르게 되면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내에서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예외적으로 재량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면 밑줄 하나만 거놓으시면 되겠고요.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내에서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비공개 결정이라는 것은 거부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거부의 처분성 논의 들어가셔야 되고요. 첫 번째 줄에 거부행위 처분성 밑줄 그시면 됩니다. 판례에 따르게 되면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거부여야 하고 거부에 의해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여기까지가 묶으면 처분에 대한 거부여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돼야 됩니다. 위에서 정보공개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시켰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거부라고 보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 줄에 처분에 대한 거부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신청권에 대한 문제는 특별히도 정보공개법 제5조에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있어서 그래서 법규 명문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줄에 법규 명문상 신청권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비공개 결정의 처분성 인정되고 재량 기속에 대한 문제는 위에 있는 정보공개 결정과 마찬가지로 밑줄 그시고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설문 2번 들어가시고요. 현재 당초 처분서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에 대한 침해 문제였었습니다. 밑줄 그시고요.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였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추가하는 거예요? 법인단체 경영상 비밀 포함되어 처분사유 동그라미 치시고요. 추가입니다. 이번엔 추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인정 여부 및 한계 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데 핵심은 당연히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의의 보시게 되면 취소용 도중 밑줄 그으세요. 도중 이미 소재기 된 다음 상태가 바로 처분사유 추가 변경 논의입니다. 이유 제시 밑줄 그으시고요. 이유 제시 그거 밑으로 빼내갖고 확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뒤쪽에다가요.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유 제시란 무엇이다 해서 행정절차법 23조 이유 제시에 대한 간략한 설명 추가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실상 처분 사유와 법령상 처분 사유 양쪽을 모두 다 검토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 인정 취지 보시게 되면 인정 취지 아까 전에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 눈 감으셨던 그 부분 그 부분 포함되고 있는 건데요. 취소용 도중에 정당한 처분 사유를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뭐예요? 위법한 처분에 대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통해서 적법성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적법한 처분 역시도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 이제 특히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문제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버리게 되면은 동일한 처분을 반복하게 된다 이거죠. 밑줄 그시고 동사유에 근거한 동일한 처분 이거요. 동사유에 근거한 동일한 처분. 맨 끝에 보게 되면 기속력 위반 아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속력 위반인 경우도 역시 행정경제의 효율성 문제는 같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쨌든 동일한 처분을 반복만 하게 되면은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인정할 만한 실익이 있다. 이렇게 해서 행정경제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긍부의 문제 보시게 되면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전면적으로 긍정을 해버리게 되면 전면적으로 긍정한다는 건 뭐예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나 아니면 처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 등의 이와 같은 제한 요건을 전혀 두지 아니하고 처분사유 추가 변경 주장만 하면 무조건 다 받아준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특히나 위법한 처분인 경우에 있어서는요. 적법의 지문에 있어서 원고의 방어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시게 되면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게 되면 방금 위에서 취지 얘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행정경제의 효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 들어가는 건데 인정 취지나 긍부의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의 쓰시면서 그냥 묶어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송물의 범위 보시고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송물의 변경에 따른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여기 이제 처분권주의 밑줄 그시고요. 이건 뭐 때문에 논의된 거였었어요? 실체상 한계였었습니다. 실체상 한계라고 옆에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물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범위가 달라진다 돼 있는데요. 달라진다 밑줄 그시고 비례합니다. 비례합니다.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고 소송물이라는 것은 그 소송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물의 그 범위를 결정할 때 뭐를 가지고 연결시키라고요? 기판력 연결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물의 범위를 확대를 하게 되면 밑줄, 확대 동그라미, 밑줄, 분쟁의 이례적 해결, 분쟁의 이례적 해결이라는 장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불가증을 넓게 인정함에 따라서 밑줄, 원고의 방어권 침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축소 동그라미 치시고 너무 좁게 봐버리게 되면 국민의 권리구제에는 유익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밑줄, 계속적 분쟁 반복입니다. 계속적 분쟁 반복. 그래서 소송경제 효율성에 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뭐 항상 이 경향이죠. 그렇죠? 학설 보시게 되면 광의설, 특정 처분의 위법성 일반, 그 다음에 협의설, 개개 위법 사유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옆에 써놓으시고요. 기속력과 동일 이렇게 써요. 기속력과 동일. 괄호 열고 뭐예요? 괄호 열고 객관적 범위, 그렇죠? 객관적 범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하고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일치돼 버립니다. 협의설 따르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하에서의 처분의 위법성 일반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일반 이렇게 표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간설을 했습니다. 판례 보도록 합니다. 취소 판결의 기판력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부분이죠. 소송물 이게 이제 객관적 범위라고 한 건데 그 소송물이란 이런 것이라고 한 거죠.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 이게 바로 뭐예요?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하게 당해 처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당해 처분.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판례는 처분사유 추가 변경 판례인데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서 뭐라고 했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라고 했죠. 이것까지 연결시켜요, 보통. 교과서에 보시게 되면 연결시켜서 결론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하에서의 처분의 위법성 일반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죠. 검토 보시게 되면 양쪽에 이제 장단점에서 단점들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광의설에 따르게 되면 권리구제에 문제가 생기고 협의설에 따르게 되면 소송경제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고 따라서 양쪽의 밑줄 조화로운 균형 달성이죠. 조화로운 균형 달성.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결론 내리는 경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어떤 모임에서 그 학생들 답안을 봐줬는데요. 답안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설을 검토를 하고 나서 나는 이 입장을 취하겠다고 하는데 모든 경우에서 매 순간 근거가 국민의 권리구제예요.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이게 맞다.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이게 맞다.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그게 뭐 국민의 권리구제가 그래서 뭐 합격하시면 국민의 권리구제는 문제가 없으시겠네요. 그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형량하는 부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되고 무조건 국민의 권리구제로 보낸다고 무조건 맞는 건 아니죠.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인정 여부 들어가시고요. 행정소송법 밑줄 그시고 오른쪽에 명문 규정 밑줄 그시면 되겠죠. 이건 이제 하자치유도 다 마찬가지고.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해 볼까요?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있어서 학설의 대립이 있는 거는 어디에 명문 규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무효와 취소의 구별할 때 우리가 중대성설, 중대명백성설 또는 뭐 조사의무설이나 명백성 보충요건설 또는 뭐 구체적 가치형량설 이런 거 포함시키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학설 대립이 있는 이유는 어디에 명문 규정이 없어서 그래요? 무효와 취소의 구별은 행정절차법에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독일 행정절차법에는 무효와 취소에 대한 구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있는데 우리는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행정절차법. 예, 지금 같은 경우에 하자치유나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행정소송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 간단히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학설 보시게 되면 행정경제효율성, 소송경제효율성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긍정하자. 예,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부정하자. 예, 법률 적합성 원칙상 위법한 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원칙적 부정에 예외적 긍정, 제한적 긍정 써 있습니다. 판례 보시고요. 예,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쪽 판례는요, 뭐 소송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인정 여부 논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실체상 관계 논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판례는 전부 다 뭐예요? 예,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이걸로 다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라는 제한 요건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을 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검토 들어가시게 되면 또 형량 들어가시면 됩니다. 긍정했던 친구들은 누구? 행정경계 효율성 주장했습니다. 부정했던 친구들은 권리구제 주장했으니까 또 양쪽의 조화 균형 달성시켜 주시면 되겠죠. 예, 제한적 긍정설 가지고 가십니다. 예, 제한적 긍정설 취하시고 나서 이제 그에 따른 제한 요건 보도록 하는데 그 제한 요건은 사항적 관계, 실제상 관계, 시간상 관계, 하자치와 똑같이 가신다고 했습니다. 사항적 관계는요, 밑줄 그시고 모두예요, 모두. 그죠? 올 처분, 모든 처분 다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그것은 적법한 처분도 위법한 처분도 다 마찬가지고 위법한 처분이 취소 사유도 무효 사유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 여러분들 뭐 쟁송법에서 뭐 다뤄지기 좀 힘든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작용법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 제시 우리 얘기할 때도 이제 특별히 적용 범위 사항적 한계 문제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때는 뭐라고 하나요?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불이익 처분만을 그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유 제시 같은 경우에는요. 불이익 처분, 수익적 처분, 그리고 복효적 처분까지 모두 다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통 처분 절차다. 특별히 사항적 한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비교하시라고요? 이유 제시를 얘기할 때는 옆에 CF 거세요. 예, CF 거시고 이유 제시도 올 처분이에요. 이유 제시도 올 처분인데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하자 치유하고 비교했어요. 그죠? 예.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하자 치유와 비교했고, 이유 제시는 뭐랑 비교했나요? 사전 통지 의견 청취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자 치유는 오직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위법하면서 취소 사유. 그쵸? 그런데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모든 처분, 위법, 적법, 취소, 무효, 불문 이렇게 들어갔던 것이고, 이유 제시 같은 경우에는요,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가 불이익 처분만 대상으로 하는데 권익 제한 의무 부과 처분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유 제시는 올 처분이라는 것이 불이익 처분, 수익적 처분, 그쵸? 그리고 복효적 처분까지 모두 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실체상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메인이에요. 그쵸? 메인, 실체상 관계. 예, 동그라미 1번 치십니다. 원고의 방어권 침해 초래 X죠. 원고의 방어권 침해. 이건 뭐 하자 치유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이거 뭐 당연한 거니까 동그라미 1번은 어떻게 하라고요? 간단하게 요 말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핵심은 처분권주의였습니다. 처분권주의에 관한 동그라미 2번 처분권주의. 처분권주의에 대한 문제는 결국 소송물에 대한 문제로 갔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소송물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드렸고요. 처분권주의라는 거, 예, 소외 개시, 소외 종료, 소송물, 그 소송물 밑줄 그세요. 소송물, 예, 소송 당사자 원고에게 그 주도권을 이제 처분에 맡긴다는 거, 소송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송물 앞에서 우리 뭐라고 했나요?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했죠. 이때 처분의 동일성이 깨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처분이 돼버리고 소송물에 변경을 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분의 동일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처분의 동일성에 대한 문제, 두 번째 줄 밑줄, 처분 내용, 그 다음 처분 사유 이렇게 두 개입니다. 예, 처분 내용의 동일성은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같은 처분의 그 효력 유지를 목적으로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 내용의 동일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요. 몰아주기 들어갑니다. 처분 사유의 동일성. 예, 처분 사유의 동일성 내려가 주시고요. 문제점. 사유가 달라져 버리게 되면 처분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처분이 돼 버리겠죠. 밑줄 이미 새로운 처분. 이때 처분 사유의 동일성은 그 처분 사유를
첫 번째 사실상 근거, 두 번째 법령상 근거로서 각각의 처분 사유 쪽에서 그 처분 사유의 동일성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법령상 근거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죠. 그쵸? 왜 그렇다고 했어요? 법령상 문제는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일반, 그쵸? 일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밑에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 보시게 되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제한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판례 뭐라고 보는지 판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라는 것은 법률적 평가 이전입니다. 밑줄 법률적 평가 이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사회적 기본관계,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 밑줄 그세요. 법률적 평가 이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에 대한 문제는 처분사유 추가 변경 말고 어디도 나오나요? 위에다 써놓으세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라고 써놓으시고 나세요. 오른쪽 화살표 당기시고 1번 처사추변, 2번 기속력, 3번 기판력. 왜 그럴까요? 기속력이라고 하게 되면 거기 뭐 있나요? 당해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 이것이 바로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죠. 그렇죠? 거기 뭐가 있기 때문에 당해 처분,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해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동일한 사유에 근거해야 되는데 그때 사유에서 사실상 근거로서의 사유라는 것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이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 판결의 효력으로서 기속력과 기판력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속력에서 당해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 당해 처분의 그 당해 때문에 거기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논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판력에도 그런 거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판력 우리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도 당해 처분의 당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논의가 기판력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방금 전에 그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은 기판력 문제가 맞는데 그것이 객관적 범위로서 소송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도 소송물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문제가 걸립니다. 3개요. 기속력, 기판력, 그리고 처분사유 추가 변경.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문제. 여러분들 다들 풀어보셨을 텐데요. 49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제2문의 1번 보시게 되면 기속력에 위반돼 4번 묻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4번 답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런 얘기 나오죠.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을 해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근데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생각을 해서 위법해서 그래서 취소 판결의 대상이 됐어요. 취소 판결 이후에 관할행정청이 다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했어요. 이때 그 새롭게 한 그 두 번째로 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런 내용이 있었죠. 처음에 청소년 갑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했다라고 해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했는데 청소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 판결이 나온 다음에 청소년이 맞다라는 증거가 다시 나왔다고 해서 갑을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했다라고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다시 했을 때 상황 하나. 두 번째 상황은 청소년 갑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을 했다라고 했는데 근데 청소년 갑이 만약에 제가 약간 문제 변형한 거예요 지금. 청소년 갑이 청소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할 때 청소년 B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했다라고 해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한 상황. 이렇게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보시게 되면요. 앞에 것도 뒤에 것도 둘 다 마찬가지로 법률적으로 평가를 해보게 되면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문제인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법률적 평가 이전에 청소년 여부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갑이냐 을이냐라는 문제죠. 그렇죠? 갑이냐 을이냐. 그래서 법률적 평가 이전의 단계에서의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뒤에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서 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과 관련된 질문이 나올 때 뭐만 묻는지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뻔해요. 문제 나오는 건. 어쨌든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시간적, 장소적 접근성에 대한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행위의 태양, 그쵸? 태양, 뭐 기억나시죠? 태양 그러면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그쵸? 인공위성 이런 거 하는데 오늘 안 할래요. 그 다음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이거 알 수 없어요. 이거 갖고 어떻게 판단해요, 그쵸? 판단할 수 없으니까 판례 가지고 보세요. 지금 판례 뭐라고 했나요? 판례. 주유소 영업허가 불허가를 하면서 제시한 행정청의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지금 허가 기준 동그라미 치세요.
허가 기준이 뭔지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근데 사유가 뭐예요? 허가 기준에 위반된다예요. 근데 허가 기준이 뭔지 안 나왔죠? 뒤에 보시게 되면 이제 처분 사유를 변경하죠. 변경을 하면서 이격거리에 관한 허가 기준, 여기까지 동그라미 치세요. 이격거리에 관한 허가 기준. 앞에 수식어구 들어왔네요. 지금 문제가 됐던 허가 기준이 뭔지를 구체화시켰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처분권주의 소송물 문제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라는 문제로 접근을 하는데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문제가 출제되는 건 뭐냐면 결국 공통성 문제예요. 당초의 처분 사유하고요. 추가나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그 새로운 처분 사유하고의 양자의 공통성이 인정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서 제일 쉽게 나오면 바로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앞에 있었던 당초의 처분 사유는 추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새롭게 추가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이 처분 사유는 그것을 구체화시킨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양쪽의 공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인정된다. 이렇게 처리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구체화시키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통성이 인정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성의 네모 박스가 이만큼 있으면 이 안에 동그라미가 딱 있는데 이거는 구체화의 문제. 구체화의 문제가 아니고도 공통성이 인정되는 나머지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네모 박스의 공통성 밖의 쪽이라고 한다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결국 구체화에 조금 넓히면 공통성. 여기까지 묻는 거예요. 그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거는요. 여러분 딱 봐도 인정 안 돼요. 예, 딱 봐도 인정 안 되니까 나중에 예, 사례 세트 가지고 쫙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사유 추가 변경 문제들.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는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이상 예,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고 했어요. 그쵸? 예, 부처님 예, 써놓으시고 예,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예. 맞나? 맞죠? 네. 예, 날짜 개념이 갑자기 상실돼 버리네요. 6번. 처분 변경 판단 시점. 이거 시간 상황의 문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처분 사유 존재 시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서 보세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 그죠? 존재 시점 판단 시점. 판단은 당연히 판결 시에요. 근데 요건 어떻게 한마디만 뿅 들어갔다 빠지면 돼요. 그죠? 뿅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존재 시점. 이게 핵심이니까 1578 하시고 나서 처분사유 존재 시점은 뭘 기준으로 하게 됩니까? 예,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가지고 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밑줄 그시고요. 어디 밑줄 그시냐? 처분 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처분 사유입니다. 처분 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처분 사유. 예, 좀 표현 바꿀까요? 위법성 판단 시점 이후 이렇게 하지 말고요.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이라고 좀 정확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 이후에 발생한 사정 변경이나 법령 개정에 따른 문제. 거기 이제 사정 변경 있죠? 예, 사정 변경에서 화살표 당겨서 이건 뭐예요?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 쪽 문제죠. 그렇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법령 개정. 이건 뭐예요?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처분 사유로 제시할 수 있겠는가 문제로서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가 바로 법령 개정 문제입니다. 거부 처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부 처분 옆에다가 예, 위법성 판단 기준시라고 써놓으세요. 거부 처분에는 위법성 판단 기준시에 대한 예, 견해 대립이 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분 사유 추가 변경 문제지만 그때 그 처분이 뭔 처분이면 거부 처분이면 그쵸? 거부 처분이면 위법성 판단 기준시에 대한 학설 대립 보여주시라. 알겠죠? 거기 배점 있어요. 문제점 보시고 처분 시 이후에 사정 변경 법령 개정에 의해서 발생한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예, 위법성 판단 시를 처분시로 볼 것인지 판결시 여기도 기준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처분시로 볼까? 판결시로 볼까? 처분시로 보게 되면 방금 우리가 위에서 얘기한 대로 예, 처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처분 사유만이 추가 변경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예, 판결시로 봐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판결시까지 존재했던 처분 사유면 모두 다 추가 변경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맞을까? 학설 판례해 보도록 하시면 처분시를 위법성 판단 기준시로 보면 밑줄 처분시 동그라미 오른쪽에 처분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처분 사유 다음 줄에 판결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오른쪽에 판결시까지 존재했던 처분 사유 이렇게 되겠죠. 예, 판례 처분 당시 기준입니다. 처분 당시 기준 판례는 처분 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검토 보시게 되면 처분 시설하고 판결 시설이 주장했던 게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위법성 판단 기준시 예, 테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분 시설은 취소이라는 것은 사후적 심사 방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 당시에 잘 했냐 잘 못했냐 그거 보는 거라는 것이고 판결 시설은 뭐예요?
현행 법규, 판결 시점에 현행 법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처분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판단, 이것이 바로 판결 시설이죠. 그래서 사후적 심사가 맞다라고 해갖고 처분시 잡아버리시게 되면 거부 처분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없다 이거죠. 지금 거부 처분입니까? 지금 만약 문제가 거부 처분이 아니면 제가 여기서 이런 거부 처분에 대한 부분 몇 번? 다번. 이거 쓰고 있는 것 자체는 배점도 없는 부분에다가 뻘짓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부 처분 맞아요? 맞죠? 비공개 결정은 거부 처분이라고 앞에서 우리가 법적 성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처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유냐. 현재 뭘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자유 침해에 대한 문제에다가 법인단체 경영상 비밀 침해에 대한 문제를 처분 사유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추가하고 있어요. 추가하고 있고요. 여기서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의 변경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면서 동시에 모두 있어요. 여기에 6호에서 7호로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에 지금 추가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떠올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 법령상 근거부터 볼까요? 법령상 근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사항적, 실체상, 시간상 한계 중에서 무엇에 제한을 받습니까? 오직 시간상 한계 제한만 받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서 이 7호가 비공개 결정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법령 맞습니까? 그럼 뭐 당연하죠. 뭐 정보공개법이 개정됐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의 추가에는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로서 얘가 얘로 바뀌는 거죠. 얘가 얘로 바뀌는 게 법령상 근거의 추가고 얘가 얘로 바뀌는 거, 이렇게 바뀌는 거 이게 바로 사실상 근거로의 추가죠. 이렇게 봤을 때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는 무엇과 무엇에 제한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실체상 한계하고 시간상 한계하고 두 가지의 제한을 받게 됐었죠. 이때 시간상 한계에 문제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 사유 역시도 비공개 결정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유라고 볼만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문제를 논의해야 되겠죠? 이건 뭐랑 관련된 문제죠? 실체상 한계와 관련된 문제죠. 실체상 한계와 관련돼서 얘와 얘 사이의 공통성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구체화시킨 문제는 아니니까 공통성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관계없죠. 이렇게 보여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깨지는 경우에는 누가 봐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공통성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적으로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의 추가의 부분에 있어서 실체상 한계 위반에 따라서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끝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정보 공개의 소재를 이용으로 해서 처분사의 추가 변경에 대한 논의를 짚어봤고요. 53회 행정고시 기출문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